대표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마이크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주요 당직자와 주요 새로 임명된 주요 당직자와 기존의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로 임명된 원내 지도부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저지투쟁 그리고 당내 쇄신 자유민주 진영의 통합이라고 하는 삼두마차를 본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쇄신과 통합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이를 디테일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님께서도 정식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원이 그동안 정책과 비전 마련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만큼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능력이 검증된 분이신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브레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사회주의 폭거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위성 정당들이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안 날치기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반의회주의 폭포를 저질렀습니다.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정치 야합에 악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과 우리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반민주 폭거를 저지른 이유는 우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이 정부의 국정농단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고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 맞추기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테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를 요로텐도로 앞에서 갖는 것도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교수가 한국 진보 세력의 도전적 또 정신적 파탄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한국 진보 세력은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반의회주의자들이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은 전체주의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를 넘어서 아예 전체주의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최장집 교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공 국가의 대명사였던 대한민국이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은 실패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튼튼한 방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의회 민주주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습니다. 향후의 한두 주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주가 비정상화되고 또 분배 불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모양일 뿐입니다. 실상은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심각한 비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었고 단기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된 분은 33만 1,000명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증가된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8천 명입니다. 늘어난 대부분이 또 그 이상이 60세 이상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38만 6천 자리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이걸 다 일자리 늘었다고 이 정부가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다수가 노인 대상 임시직 단기 일자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30대 40대 취업자 수 이거 중요합니다. 그 숫자는 각각 11만 명 이상 줄어서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습니다. 우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고용절벽 현상입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작년 11월 대비 1.1% 오히려 떨어졌는데 40대 고용률이 1% 이상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친귀족 노조 정책이 이러한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고용 구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또 청년, 서민 등 이 우리 사회의 시장의 약자들입니다. 분배 정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분배 불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실련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 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 2천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재산이 낸 것입니까?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 현직 공직자들의 재산입니다.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았다고 거짓 자랑하기 전에 정권의 위선과 부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당의 민부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려가는 길, 그 길로 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민생, 경제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심재철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